6월 1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석을 채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는 누가 될지 법조계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8명의 법조인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확정된 8명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기수순으로 조재현 법무법인 대류가주 변호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변호사, 그리고 김영애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민유숙,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명, 여성이 3명입니다. 직책 기준으로는 현직 법관이 5명, 변호사가 3명입니다. 현직 판사 가운데 안철상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생으로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생, 사법시험 25회로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광만 후보자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장으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사법시험 28회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화 후보자는 사법시험 30회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민유숙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조재현, 김선수, 김영애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변호사들입니다. 이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 없이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재야 변호사입니다. 오늘 확정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대법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뀝니다. 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에 어떤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할지가 문재인 정부 대법관 구성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김효정 기자와 대법관 인사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모두 8명을 추천했죠? 예, 변협은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네. 김영혜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 네. 또 윤재윤 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이렇게 4명의 변호사를 추천했고요. 네. 이상훈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강재연, 한희봉, 또 조재현 이렇게 4명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현직 판사나 검사는 없고 8명 모두 현직 변호사들이네요. 네. 변협이 대법관 선출 관련해서 성명서를 낸 게 있죠. 이 추천 전에.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뽑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8일에 낸 성명서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라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네.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네. 또 그러려면 대법관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은 네.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는 게 뭐 어떤 변호사를 순수 재야 변호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른바 제조 경험이라고 하는데 네. 사시에부터 연수원을 수료하고 네. 판사나 검사로 부임한 사람들이 아닌 바로 네. 변호사로 개업한 변호사들을 재야 변호사라고 법조계에서는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협이 추천한 순수 재야 변호사 뭐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네, 변협이 추천한 8명의 변호사 가운데 네. 4명이 순수 재야 변호사였는데요. 네. 최종 심사 대상 36명에 포함된 인사는 김선수 변호사와 강재현 변호사 이 2명입니다. 뭐 어떤 인사들인지 좀 면면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전북 진안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네. 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는데요. 네. 보통 사시나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판검사를 지망하기 마련인데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수석 출신인데도 바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것이 변협의 추천사입니다. 네. 법원 안팎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주목해서 봐야 할 인사들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서울대 판사 출신이라는 대법관 순혈주의를 타파한 인물로 꼽히는 조재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조 변호사는 상고를 나와서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네.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1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네. 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이 변협의 평가입니다. 네. 여성 변호사도 있던 것 같던데. 네, 변협은 여성 대법관 후보로 김영애 변호사를 네. 추천했는데요. 연수원 17기인 김영애 변호사는 21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또 세계 여성 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네.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당시에도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네. 면면들이 말 그대로 손색 없는 인물들인데 변협 추천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가 나오는지 내일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판사 3명 중 2명은 법원 주요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참여자 1,013명 중 687명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처럼 불허해야 한다는 응답은 325명에 그쳤습니다. 현행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만 허용하고 공판 개시 후 녹음과 녹화, 중계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규칙 개정을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에 반영될 예정으로 회의 결과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을 TV를 통해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이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원을 인용했습니다. 경쟁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과 경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에 공정위 정책 목표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일말의 주저함도 한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 골목 상권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을의 눈물을 얘기하며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사연은 너무도 절박하다.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당연히 공정위는 그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건 폐지와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권,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재벌과 대기업, 나라 경제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체적인 재벌 개혁 실행 방안을 다음 주 초 밝히겠다고 말해 세계는 극도의 긴장 속에 그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상조 위원장은 늘 공무원인 공정위 조직과 직원들을 보호하고 외풍을 막아주는 일이 어공인 자신이 할 일이라며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정말로 잘해서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며 취임사를 마쳤습니다. 법률방송 정춘영입니다.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린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6년 펴낸 시집 접시꽃 당신의 시작 부분입니다. 접시꽃 당신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아내를 보내기까지 곁을 지키며 느꼈던 애절한 마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회의원 이전에, 정치인 이전에 시인입니다. 이 땅의 3월 고두미 마을에 눈이 내린다. 오동나무 함에 들려 국경선을 넘어오던 한 줌의 유골 같은 푸수수한 눈발이 동력골을 넘어 이곳에 내려온다. 충북 청원군 고두미 마을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당을 다녀온 느낌을 적은 고두미 마을에서라는 시로 1984년 도종환 시인의 등단 작품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른바 민중시인 출신입니다. 도종환의 시 접시꽃 당신의 서정성은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회한이 아니라 세상과 이 세상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머리칼이 빠져나가듯 생명이 빠져나가는 아내를 두고 도종환 시인은 그래서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언제나 많은데 나 하나 육신의 절망과 질병으로 쓰러져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콩대만 장판같이 바래어가는 노란꽃 핀 얼굴 보며 이것이 차마 입에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 성한 몸뚱아리 어느 곳 있다면 그것조차 끼워 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뿌듯이 주고 갑시다 라고 접시꽃 당신에서 노래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뭐가 그리 못마땅했는지 정부는 교과서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에 국회의원이던 도종환 시인은 2012년 7월 9일 국회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이 담담히 자신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흔들리며 피는 꽃, 시가 꽃처럼 떠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시 낭송도 본회의장 전광판에 시가 뜬 것도 공전절후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시를 다 낭송한 도종환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시를 학생들이 읽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상식 밖의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그 하나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의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시킨 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며 장관이 된다면 문화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복귀하고 철저한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아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첫 운영합니다.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 직원 등을 대상으로 병원 이용 관련 고충과 민원을 상담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도 시도교육감의 교육청 정원 정책 등에 관한 자율권이 크게 확대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범죄학회와 공동으로 23일 마약퇴치의 날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치료재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지분이 5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한 외국법 자문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법률시장 보호라는 애초 목적과 달리 이 법이 중소로펌의 합작 기회를 막고 대형 로펌에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6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